그래서 오늘 탄핵의 진실 시간은요,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탄핵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언론과 특검 판사들의 한상의 콤비네이션이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불법적인 탄핵으로서 탄핵 무효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겠다라는 다짐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의 진실 방송은요, 비단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명예 회복과 보수 진영의 재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잡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만행에 대해서 필히 시청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아래에 바로 아래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셔서 카톡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해 가지고 지인분들께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나라를 바로잡는 일이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자, 삼권 분립의 대한민국에서 철저하게 이런 시스템이 붕괴돼 버리고 완전히 일심동체처럼 한몸으로 움직였던 탄핵 세력들, 오늘은 또 그 어떤 공작질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짓거리를 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검이 여러 방면으로 시도한 공작질 중에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외국계 엘리엇 등 이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추진이라는 것인데요. 이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용은 2015년 7월 10일에 열린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회의에 박상진 사장을 보내서 엘리엇과 같은 외국 자본의 공격에 대해서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소규모 합병 시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건의를 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특검의 주장이죠. 이거는 공소장 내용이니까. 특검은 민주노총과 행동을 같이 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박근혜 대통령을 최초로 고발했던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이며 성명서에 최동욱과 윤석열을 특검의 팀장으로 임명해라, 이런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령을 내렸던 그런 단체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 취지대로 새누리당 총재인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전방위적으로 행사하여 일명 원샷법, 이 원샷법은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을 합병, 분할할 때 절차 및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라고 저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명 원샷법을 통과시켰다라고 추론하고 특검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재용이 박상진 사장에게 그런 건의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그런 말을 증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만약 특검이 이를 입증하려면 원샷법 발의자인 이 새누리당 의원 이현재를 비롯해서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차례대로 소환해가지고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검의 증거 목록에는 국회의원들을 소환했다거나 조사했다라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전경 유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꼴랑 전경련 보도자료와 언론 기사였는데요. 전경련이 2015년 11월 25일 경제 5단체와 함께 발표한 성명서와 전경련이 같은 해 12월 21일 경제 5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등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경련의 기본적인 활동마저도 특검은 부정한 청탁으로 해석을 했고요. 특검은 경향신문과 아시아경제, 뉴스핌, 이데일리에서 보도한 원샷법 시행, 삼성 사업 개편 탄력 전망, 정부, 현대, 삼성 중 원샷법 지원 검토 등의 기사도 증거로 첨부를 했다는 거예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탄핵 정국 때 이 기레기 같은 언론사들이 최소원과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으로 엮으려고 얼마나 찌라시 같은 허위 기사들을 남발했습니까? 한마디로 특검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 기사들을 증거로 제시했을 뿐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필요한 것만 쏙 빼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것만 갖다 쓰는 짓거리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돌아가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한 뇌물죄 성립의 법적 근거를 구하기 위해서 민변이 제출한 의견도 증거 자료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도 보세요. 만약 특검이 어떤 한쪽 진영에 치우쳐져 있는 민변의 의견서를 증거 자료에 포함을 시킬 거면 그 반대편인 대한변협의 의견서도 함께 참고 자료로 채택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태도일 텐데, 특검은 민변이 제출한 의견서만 증거 자료에 포함을 시켰을 뿐 대한변협의 의견서는 증거 목록에 쏙 빼고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특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추론을 하고, 이건 뭐 완전히 자의적인 추론밖에 없고요. 제대로 된 팩트는 하나도 없어요. 특검은 이재용이 이 문제를 2016년 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직접 부탁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은 이미 삼성이 스스로 포기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것을 엮으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태블릿 조작에서도 특검은 삼성 이재용이 시중에 출시되지도 않은 태블릿 PC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해줬고, 그것을 박 대통령이 최소원에게 줘가지고 최소원이 그걸 받아 썼다라는 억지 주장. 결국 그 건도 태블릿 PC의 일련 번호가 드러나면서 이 특검의 조작이 또 한 번 또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야 제가 말을 안 하죠. 그리고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면 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런 죄가 없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도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맘만 먹으면 증거 없이 그냥 감옥에 쳐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특검의 논리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의 뒤를 받쳐줬다면 삼성그룹이 이런 사업을 스스로 포기합니까? 당연히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자, 이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성공, 그리고 메르스 사태 발생 때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가 약한 점 등도 특검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을 돕기 위한 작업의 하나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라면 문재인 코로나 때 바이오 쪽에 엄청난 혜택을 본 업체들, 뭐 진단키트부터 해갖고 특히 이 최태원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독점, 아웃소싱 생산, 그리고 물약으로 대한민국의 삼성 이재용보다 최고의 주식 부자가 돼버린 셀트리온의 서정진, 이거 노영민하고 문재인하고 친한 인간이잖아요. 그 조폭 두목같이 생긴 인간. 그거 왜 안 잡는 거야? 지금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방송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신라젠보다 10배 이상 규모가 큰 사기다, 조심해라.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쥐뿔도 모르면 아가리 닥치라고. 그러다 나중에 뭐 2천만 원을 당했네, 800만 원 당했네, 빵식이만이 많네, 이지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고. 내가 팩트만 말씀드리잖아요. 윤석열 정권은요, 박근혜 대통령만 철저하게 조작 수사했으니까 그거 빼고 이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또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수사를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말을 해보던가. 아무튼 특검의 이러한 수사는 관계자의 진술이나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단과 추론, 찌라시 같은 언론의 기사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충격적인 것이요, 증거 목록에 기재된 언론사 중에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시는 생소한 이름도 많아요. 자, 몇 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민족의학신문, 더 스쿠프, 뉴스웨이, 닥터스 뉴스, 헤드라인 뉴스, 시민사회신문, 조세일보, 쿠키뉴스, 뉴스토마토, 뉴스핌, 아이뉴스, 메트로, 팩트올, 지디넷 코리아, 이뉴스 투데이 등입니다. 물론 특검이 언론에 보도된 이런 기사를 증거로 제출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기사가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를 했는지를 검증, 팩트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언론 보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태블릿 사건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밝히는 것도 특별검사의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증거 목록은 온갖 기사들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짜집기 한, 지들이 필요한 것만 갖다 짜집기 해갖고
여론의 대세가 마치 유죄임을 법원에 과시하면서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간 것을 특검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기자들은 세간의 이 잡다한 소문에 기대서 펜을 베베 꼬아갖고 이 기레기 같은 이 매우 교모한 허위 기사를 써서 제공한 셈이고, 이걸 이제 증거로 또 특검에서 딱 받아서 특검의 검사들은 그 허위 찌라시 기사 내용들을 팩트 체크도 없이 현란한 칼질로 재단을 해서 마치 그게 증거인 양 둔갑을 시켜버리고, 또 판사는 이를 균형추 없는 저울을 달아서 기획된 국정농단의 세부 사항들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요. 불법 탄핵에 충실한 부역자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을 좀 달아보세요.